혹시 이런 순간을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 함께 웃고 맛있는 식사도 하고 대화도 나눴는데 그 순간 상대방의 눈에서 묘한 공허함이 스쳐 지나가는 걸 느낀 적 말입니다. 나랑 함께 있는 게 정말 즐거운 걸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철렁 내려앉죠. 상대방은 괜찮아라고 말했지만 그 말 속에 담긴 건 정말 괜찮음이 아니라 뭔가 아쉽다, 우리 사이에 뭔가 부족해라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72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영미입니다. 저는 4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면서 부부나 연인 사이에 생기는 이 작은 거리감이 어떻게 마음을 멀어지게 하는지 수없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거리를 시간이 부족해서 혹은 기술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이유에서 비롯됩니다. 바로 상대방의 마음과 몸이 원하는 리듬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저는 그 거리감을 줄이고 상대방이 숨이 막힐 정도로 몰입하게 만드는 관계의 리듬 읽기 비밀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걸 들으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따뜻한 관계, 그리고 오래 가는 애정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제 환자들 중에서도 특히 68세 남편과 65세 아내의 사례에서 불가능해 보이던 관계 회복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구체적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부는 40년 넘게 함께 살았지만 서로에게 깊은 감정을 나누는 법을 잊은 채 껍데기만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 리듬 읽기를 배우고 나서 남편은 아내가 TV를 볼 때 무심코 건네는 따뜻한 손길로, 아내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며 짓는 행복한 미소로 서로의 마음을 다시 연결했습니다. 작은 변화가 쌓여서 관계의 열기를 되살린 거죠.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아마 여러분도 그 부부처럼 관계의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아마 오늘 이후로 상대방의 마음이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더 깊고 실질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 가장 크게 변화하는 순간은 드라마틱한 큰 사건이 아니라 아주 작은 순간에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죠. 특히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보이지 않는 신호 읽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화가 부족해서, 시간이 없어서 관계가 멀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말보다 더 강력한 신호들을 놓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눈빛 표정, 그리고 상대방의 호흡 같은 것들이요. 어깨가 살짝 굳어 있진 않은지, 웃음 속에 힘이 빠져 있진 않은지, 혹은 시선이 부드럽게 머물지 않고 자꾸 다른 곳을 향하는 건 아닌지, 이런 미묘한 변화들을 읽어내는 것이 관계를 깊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제가 40년 넘게 진료하면서 수없이 봐온 사례가 있습니다. 71세 김모 씨 부부 이야기예요. 두 분은 말은 잘 통한다고 생각했지만 자세히 보면 대화 속에서 자꾸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어요. 특히 아내분은 불편하거나 속상한 일이 있으면 말로 표현하지 않고 그저 표정이 굳는 편이었죠. 남편인 김 씨는 아내가 그냥 피곤한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작은 표정의 변화였지만 몇 년이 지나자 그 표정 속에 담긴 거리감은 점점 더 커져 있었습니다. 아내분은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다며 외로움을 느끼셨고, 남편분은 나는 말도 잘 통하고 괜찮은 줄 알았는데 라며 혼란스러워 하셨죠. 제가 김 씨에게 조언해드린 건
아주 단순했습니다. 말로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하고 캐묻기 전에 아내의 표정과 몸짓을 먼저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짧고 부드럽게 반응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했습니다. 당신 오늘 조금 힘들어 보이네. 무슨 일 있었어? 가 아닌, 오늘 하루 힘들었지. 어깨가 좀 굳어 있는 것 같네. 처럼요. 처음에는 어색해 하셨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씨의 말 한마디에 아내분의 굳었던 표정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다는 아내분의 말에 김 씨는 그제야 말보다 표정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였네요. 하고 깨달으셨죠. 이처럼 관계의 진짜 변화는 드라마틱한 사건이 아니라 상대방의 작은 신호를 읽어내는 공감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번 시도해 보세요. 상대방의 말보다 먼저 그 사람의 눈빛과 표정, 작은 몸짓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게 바로 관계를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관계에서 무심코 저지르는 아주 흔한 실수, 바로 서두름이 망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계에서 너무 빨리 결론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마치 달리기 결승선을 향해 전력 질주하듯 처음부터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죠. 이 관계를 빨리 다음 단계로 발전시켜야 해. 상대방의 마음을 빨리 얻어야 해. 하는 조급한 마음이 앞서는 겁니다. 하지만 감정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마치 장작불을 지피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불씨에서 시작해 서서히 달아오르는 과정에서 그 열기와 에너지가 생겨나죠. 그런데 서두르면 어떻게 될까요? 불씨에 성급하게 큰 장작을 올려놓으면 불씨는 채 뜨거워지기도 전에 꺼져버리고 맙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급함은 오히려 관계의 불씨를 꺼뜨릴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적으로도 이는 명확합니다. 우리 뇌에서는 신뢰와 애착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런데 이 옥시토신은 한순간에 폭발적으로 분비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그리고 반복적으로 안전함과 편안함을 느낄 때 그 분비량이 점진적으로 늘어납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에요. 즉, 서두르지 않고 안정적인 관계를 이어갈 때 옥시토신이 충분히 분비되고 이는 곧 깊은 신뢰와 애정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 환자분들에게 늘 이렇게 조언합니다. 결과를 보려 하지 마시고 과정의 리듬을 먼저 보세요. 상대방이 마음을 열어가는 속도, 편안함을 느끼는 속도를 존중하고 맞춰주세요. 그 리듬이 맞으면 자연스럽게 관계의 깊이도 따라올 겁니다. 예를 들어 30대 부부 환자 중 한 분은 부부 관계가 소원해졌다며 찾아오셨습니다. 남편분은 나는 아내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왜 마음은 더 멀어지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죠.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편분은 아내에게 무언가를 해주면서 빨리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하는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분께 제안했습니다. 당장 뭔가를 하려고 애쓰기보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함께 산책을 하며 손을 잡고 걷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대화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함께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처음엔 그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의아해하셨지만 몇 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산책길에서 아내분이 먼저 남편의 손을 잡는 날이 늘었고, 먼저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남편분은 그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저는 빨리 결승점에 가려 했는데, 아내는 그저 저와 함께 걷는 시간을 원했던 것 같아요.
관계의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리듬과 타이밍입니다. 상대방의 감정 호흡에 맞춰주는 것. 그것이 바로 관계의 깊이를 만드는 진짜 열쇠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관계의 리듬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처지 연결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특별한 날, 특별한 장소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진짜 몰입은 침실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 교감에서 시작됩니다. 저녁 식사 후 조용히 건네는 따뜻한 손길. TV를 보다가 눈이 마주쳤을 때 지어주는 미소. 출근 전 현관에서 조심히 다녀와라고 건네는 짧지만 진심이 담긴 한마디. 이런 사소한 순간들이 쌓이며 관계의 온도를 조금씩 올리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건 부담 없는 접촉과 교감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봐온 환자분 중에 68세 장모 씨 부부 사례가 있습니다. 아내분은 20년 넘게 남편 장 씨에 대해 말이 없고 무뚝뚝하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은 묵묵히 최선을 다했는데도 아내는 감정이 점점 식어가는 것을 느꼈죠. 서로에게 깊은 마음을 전하는 법을 잊어버린 겁니다. 장 씨는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아내는 왜 늘 불만일까? 라며 답답해 하셨습니다. 제가 조언해 드린 건 아주 간단했습니다. 거창한 표현이나 대단한 선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매일 아침 아내분의 어깨를 살짝 쓰다듬으며 어제 잠 잘 잤어. 같은 가볍고 다정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장 씨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매일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신체적 접촉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민감한 부위로 향하는 대신 손, 어깨, 등처럼 심리적 부담이 적은 부위에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안전하다는 감정을 느끼고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어벽이 서서히 내려갑니다. 놀랍게도 장 씨 부부의 분위기는 3개월 만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내분은 남편의 그 작은 손길과 다정한 말 한마디가 마치 저를 보듬어 주는 것 같았어요. 20년 동안 못 느꼈던 따뜻함을 다시 느꼈어요. 라고 말씀하셨죠. 이 작은 터치와 시선, 표정이 모여서 나중에 더 깊은 순간으로 이어질 신뢰의 토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번 시도해 보세요. 거창한 무언가가 아닌 일상 속 작은 접촉과 교감으로 관계의 불씨를 다시 지펴보세요. 그게 바로 진정한 몰입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관계의 깊이를 다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감정을 쌓는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관계는 행동의 순서가 아니라 마치 계단을 오르듯 감정의 계단을 하나씩 밟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계단을 건너뛰고 바로 꼭대기로 가려 하면 단기적으로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관계가 쉽게 식어버리고 무너질 위험이 큽니다. 이 감정의 계단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점 심리적 안정감 만들기, 상대방이 내 옆에서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주는 단계입니다. 2점 신뢰와 편안함 쌓기,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믿을 수 있다는 감정을 키우는 단계죠. 3점 기대감 형성, 함께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앞으로의 관계가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단계입니다. 4점 감정의 고조, 서로에 대한 감정이 깊어지고 설렘과 행복이 커지는 단계입니다. 5점 몰입과 연결, 마지막으로 두 사람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듯한 깊은 연결감을 느끼는 단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계단을 무시하고 첫 단계에서 바로 마지막 단계로 가려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관계는
마치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집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부부의 사례가 있습니다. 결혼한 지 35년이 넘었지만 서로에 대한 관심이 식어버려 대화가 단절된 상태였죠. 남편분은 아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고 하셨고, 아내분은 남편이 나에게 무관심하다고 느끼셨습니다. 저는 두 분께 거창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신 가장 기본적인 첫 계단을 밟도록 조언했습니다. 바로 하루에 한 번 그냥 서로의 하루를 들어주는 시간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은 치워두고 서로 마주 앉아 상대방의 이야기를 5분이라도 진심으로 들어주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두 분 다 어색해 하셨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루가 똑같은데 뭘 말해요? 라며 힘들어 하셨죠. 하지만 두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내가 먼저 남편에게 오늘 우리 산책 나갈래요? 라고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화가 자연스러워지자 그제야 서로의 마음이 연결되기 시작한 겁니다. 남편분은 별거 아닌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아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알게 되니 마음이 편해지네요. 라고 말씀하셨죠. 감정의 계단은 건너뛰면 무너집니다. 하지만 한 계단 충분히 시간을 들이고 서로의 반응을 느끼며 올라가면 마지막에 몰입과 연결은 훨씬 더 강렬하고 튼튼해집니다. 이 과정을 길게 가져갈수록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질 겁니다. 관계에 조급해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천천히 한 계단씩 올라가 보세요. 그 과정 자체가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흔한 4가지 실수에 대해 짚어보려 합니다. 이 4가지만 잘 피하셔도 관계의 질은 눈에 띄게 좋아질 겁니다. 첫 번째 실수 본능에만 의존하는 태도. 많은 분들이 관계를 맺을 때 본능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감정의 깊이를 쌓아 올리는 과정 없이 오직 빠른 결과와 만족만을 추구하는 것이죠. 마치 밭을 갈지도 않고 씨앗을 뿌려 열매가 열리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본능적인 끌림도 중요하지만 관계는 천천히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 주어야 자라는 식물과 같습니다. 과정을 무시하면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고 쉽게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두 번째 실수 가짜 반응에 만족하는 태도.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경우인데요. 상대방의 진짜 감정이 아니라 형식적인 웃음, 의례적인 반응, 억지스러운 말에 스스로를 속이는 경우입니다. 괜찮아 라고 말하는 상대방의 굳은 표정을 외면하고 나와의 시간이 좋아서 저렇게 웃는구나 라고 착각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는 보이지 않는 신호를 읽는 데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의 진심을 외면하고 가짜 반응에 만족하면 두 사람 사이의 진정한 연결은 절대 이뤄질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실수 관계 후 무관심한 태도. 많은 분들이 관계의 절정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순간이 끝난 후에는 무관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끝났으니 됐다는 태도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관계의 깊이는 그 순간 이후에 결정됩니다. 순간이 끝난 후에 따뜻한 포옹, 다정한 대화, 진심이 담긴 애정 표현이 없으면 상대방은 감정적으로 고립되었다고 느끼게 됩니다. 마치 잘 달렸던 자동차가 갑자기 멈춰 서는 것처럼 관계의 엔진이 꺼져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관계 후의 교감이 다음 순간을 기대하게 만드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네 번째 실수 준비가 부족한 태도. 관계는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특히 깊은 몰입과 감정의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력과 건강, 그리고 마음가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 관리를 통해 신체적인 활력을 유지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가 부족하면 감정의 리듬을 길게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 깊이 있는 관계를 이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이 건강한 관계를 만든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이 네 가지 실수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관계는 훨씬 더 깊고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네 가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번 마지막 시간에는 변화를 만든 실제 사례들을 통해 앞서 말씀드린 방법들이 얼마나 큰 효과를 가져오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례 1 속도를 늦춘 부부의 이야기. 먼저 결혼 30년 차 김 씨 부부의 사례입니다. 남편분은 항상 바쁘고 서두르는 성격이셨습니다. 대화할 때도 무엇을 할 때도 늘 다음 일정을 생각하며 조급해 하셨죠. 아내분은 이런 남편에게 점점 서운함을 느꼈고 두 분 사이에는 좁힐 수 없는 거리가 생겨버렸습니다. 저는 남편분에게 의도적으로 속도를 늦추는 연습을 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할 때도 산책을 할 때도 서두르지 않고 아내의 걸음에 맞춰 걷고 대화의 템포를 맞추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낯설어 하셨지만 꾸준히 실천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내분이 먼저 남편의 손을 잡으며 여보, 우리 그냥 이대로 좀 더 걸을까요? 라고 제안한 겁니다.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해요. 남편분은 그 순간 관계의 깊이는 속도가 아니라 함께하는 리듬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사례 이 반응에 귀 기울인 남성의 이야기. 다음은 기술에만 집중하던 이 씨의 사례입니다. 이 씨는 관계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다양한 기술적인 방법을 시도했지만 아내는 항상 어딘가 모르게 불편해했습니다. 저는 이 씨에게 기술이 아닌 상대방의 반응에 집중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내의 어깨가 굳어 있는지, 웃음 속에 힘이 빠져 있지는 않은지, 숨결이 거칠어지지는 않았는지, 작은 표정과 호흡에 귀 기울이는 연습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 씨가 아내의 작은 신호에 맞춰주자 아내는 남편이 드디어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다며 훨씬 더 편안하고 열린 태도를 보였습니다. 기술이 아닌 진정한 공감이 관계를 깊게 만들었던 것이죠. 사례 3 준비된 사람의 힘.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체력을 키운 박 씨의 사례입니다. 박 씨는 젊었을 때부터 만성 피로에 시달리셨고 그로 인해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깊은 교감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몸이 힘들어서라는 핑계로 아내에게 소홀해지기 일쑤였죠. 저는 박 씨에게 관계의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선 건강한 몸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씨는 제 조언대로 매일 걷기 운동을 시작했고 식단 관리도 병행하셨습니다. 체력이 좋아지자 박 씨는 이전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아내와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깊은 감정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몸이 건강해지니 마음도 여유가 생기고 아내에게 더 다정해질 수 있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사례들을 통해 보셨듯이 관계의 변화는 거창한 무언가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쌓아 올린 감정의 결과입니다. 관계의 진짜 열쇠는 기술보다 태도와 리듬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그 첫 계단을 올라가 보시겠습니까? 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관계의 깊이를 만드는
진짜 비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녀가 숨도 못 쉴 만큼 몰입하는 순간은 힘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성급하게 결과를 얻으려 하지 마시고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쌓아 올린 감정의 결과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흔히 관계를 기술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상대방의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고 그 사람의 감정적 리듬을 존중하는 태도. 그리고 관계의 불씨를 꺼뜨리는 서두름을 버리고 일상 속 작은 교감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 모든 것이 모여 관계의 온도를 높이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리듬과 순서를 기억하세요. 심리적 안정감부터 시작해 천천히 신뢰와 기대감을 쌓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래도록 변치 않는 관계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 혹시 마음속에 작은 변화의 불씨가 생기셨다면 오늘 당장 그 첫 계단을 올라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관계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줄 겁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의 다음 관계를 바꾸는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다음에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